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손해배상 공부했었지? 손해배상에 두 가지 원인이 있지?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 또 하나 뭐 있어? 공공의 영조물, 즉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그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600페이지야. 634쪽에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응? 네. 자, 우리가 이제 용어가 뭐야?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 둘 다 이제 국가의 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야. 응? 근데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뭐야? 배상은 위법한 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물어주는 거고, 보상은 적법한 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물어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개설의 손실보상에 의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적법. 응? 첫째 줄에 나오지? 적법한 공권력 행사. 응? 적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응? 그 배상과 보상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응? 응. 그러면 쭉 읽어봐. 이제 공공필요가 있어서 적법하게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끼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나라니까 그 국민의 사유재산을 도로 만들고 공항 건설하고 이렇게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너 재산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희생을 해라. 네가 원치 않아도 너 재산 좀 내놔라. 응? 하고서 뺏고 그 재산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야. 응? 그게 이제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너 원치 않아도 좀 희생을 해라. 대신에 공짜로 하라는 건 안 돼, 우리나라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나라니까 공짜로 뺏어가는 건 안 돼. 물론 개인이 나 사회로부터라는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 그냥 공짜로 기부할래요. 그건 상관 안 해, 그지? 근데 그렇게 공짜로 자기 땅을 내놓고 뭐 도로로 만드는 데 쓰세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공짜로 기부하는 게 아닌 한은 뭐 그 대가를 물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게 보상이야, 손실보상. 그래서 적법 해가지고 쭉 읽어보면 되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근거, 자, 이론적 근거에 한 줄만 얘기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그랬지? 응? 그러면 둘째 줄 쭉 읽어보면 거기 뭐 그냥 읽고 지나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원치 않아도 저 재산 좀 내놔라. 응? 땅이나 건물 좀 내놔라. 이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보는 자에 대해서 그 물어주는 제도야.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지? 그게 이제 특별희생설입니다. 응? 그래서 그 특별희생설이 통설, 그 단어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응? 응. 다만 이제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데, 첫째 줄에 보면 옛날에는 뭐 기득권설, 은혜설 뭐 이런 이상한 설들이 있었대. 응? 그냥 뭐 기득권설은 상대방이 이제 이미 얻은 권리, 이득,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건 보상을 해줘야 돼, 맞다, 뭐 그런 주장이었고, 그 은혜설은 그거야말로 웃긴 게 아니라, 은혜는 군주가 은혜를 베풀어서 피해를 보상하는 거래. 응? 그러니까 옛날 군주국가 시절에는, 절대 군주국가 시절에는 이 사유재산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지. 그냥 모든 국가 전체가 군주의, 세습되는 군주의 것이야. 그럼 백성들은 다 노예고, 그다음 뭐야?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 백성들의 재산이 아니야. 다 군주의 재산이지. 그지? 그럼 군주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뺏어갈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군주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너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그 은혜로 받는 거래.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었지, 그지? 말도 안 되는
그 옛날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였고, 오늘날은 이렇게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그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당하는 자에게 그거를 물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롭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특별 희생설. 그러면 실정법적 근거 거기로 내려가면 첫째, 우리 헌법에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헌법 23조, 헌법 23조 3항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헌법 23조 3항. 그럼 그 밑에 헌법 조항을 읽어보자. 그 밑에 색깔 입혀놨죠? 자, 헌법 23조에 1항, 2항, 3항 이렇게 소개해놨지? 자, 1항은 뭘 우리나라가 인정한다는 뜻이야?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 인정한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읽어보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 보장하는 나라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근데 거기에 약간 제약이 있어. 그 국민에게 인정되는 사유재산권, 그 어떤 재산권이 인정이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이거는 그 사유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이래놨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재산권의 내용 강의는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23조 2항을 보면, 그런데 이 23조 2항이 있다는 건 아무리 개인들에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돼도 그 재산권이 다 무제한한 건 아니고, 개인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대. 그러면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하면 그 재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고, 또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걸 나타낸 거야. 그죠?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공부하는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게 23조 3항이야. 3항에 뭐라고 써있냐면, 공공필요가 있어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공항을 건설하고, 그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공공필요성이 있어서. 근데 공공필요성이 있는데 가능하면 국가 땅에다가 도로 건설하고, 공항 건설하고 이러면 좋은데, 국가 땅만 갖고는 안 돼. 국가 땅이 조금밖에 없고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그지? 그러면 개인 땅이지만, 공공 필요, 사회 전체의 공익 목적, 이 사업을 위해서 또 원치 않아도 이 땅 좀 내놔라. 그래서 거기 보면 사유재산권을 수용하고 사용하고 제한하고, 간단히 지금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수용이라는 거는 이제 재산을 뺏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재산 소유권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내놔라, 땅 소유권 뺏어가고 건물 소유권 뺏어가고. 그다음에 사용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공익 목적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고. 제한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너 재산권 행사 마음대로 못해. 여기는 농지로만 써야 돼. 여기는 건물 짓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기는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건물 높이 못 져. 우리 요새 인천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 있잖아. 인천에 어디야, 검단 어딘가 해가지고 무슨 조선 왕릉 무슨 장릉인가 있는데, 그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돼 있는 우리 문화재, 그지? 거기서 그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되는데, 그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럼 누구야? 그 인천시 서구청인가? 어디는 그 아파트를 20 몇 층까지 짓도록 허가를 내줘서, 그래서 아파트 건설에서는 거의 다 줬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와서 문화재청에서 거기 법에 어긋나는데, 그렇게 높이 허가가 될 수 없는 건데 구청이 허가를 잘못 내줬다. 그래갖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적법한 자기네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아파트 건설에서도 우리는 허가를 받은 대로 지었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근데 문화재청은 니네 위법한 게 건축하는 거니까
뭐야? 철거해라야. 몇 미터 이상 높이는 철거해라. 근데 아파트에서는 뭐야? 건설에서는 이미 다 줬는데 그거를 위에만 철거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일이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실내보호 위반이다.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지? 하여튼 지금 이게 복잡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몇 번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어. 이런 게 바로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돼? 공공 필요가 있어서 사유 재산을 국가 등이 강제로 수용하고, 소유권 박탈하고, 강제로 사용하고, 강제로 개인의 재산권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런 거 뭐로 해야 된대? 국회가 정한 법률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국민의 재산권, 여기 수용 사용 제한하는 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이제 공익 목적으로 해서 침해하는 예를 든 거야. 수용하는 형태, 사용하는 형태, 제한하는 형태 등 이렇게 공익 목적에서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강제로 제한을 하려면, 침해를 하려면 그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주는 정도가 심하다면 그것도 법률에서 보상,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에서 정해놔야 된다,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침해와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 이렇게 되잖아.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침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상도 법률에서 정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에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정할 때는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23조 3항이 매우 제일 중요한 조항이야, 여기서. 23조 3항. 그래서 다시 위에 문장으로 가. 문장으로 가면, 첫째 줄, 헌법 23조 3항은 공용 침해. 무슨 뜻이야?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뭐로 하라고 해놨지?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해놨잖아. 그리고 또 뭐야? 보상에 관해서도 정당한 보상 되도록 법률로 정하라고 해놨어요. 첫째 줄 이해하지? 침해와 공익 목적의 침해와 보상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법률주의 정해놨다. 이거 한 줄. 그러니까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상에 관해서도 법률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장.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 보기 전에 오른쪽에 그 페이지에 그 중간에 거를 하나 잠깐 보자. 거기 보니까 이제 표가 있고 재산권 가치보장론, 존속보장론 이런 말이 있지.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 요 말은 이해하자. 우리가 사유재산권,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게 어디에, 어떻게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가? 요거와 관련해서 가치보장, 존속보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게 존속보장이라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그거는 존속보장이라는 건 개인이 자기 재산,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이걸 누구한테 줄지, 누구한테 팔지, 뭐 내가 노트북 컴퓨터 있는데 그냥 부숴버릴지, 이것도 재산권이잖아. 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알아서 처분하는 거, 이거는 개인에게 완전히 맡기고, 그게 이제 존속을 보장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재산권을 국가가 이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건 그 재산에 대한 그 어떤 뭐 사고 팔고 버리고 부수고 이건 다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존속보장이란 거예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뭐 수용하는 등 침해를 할 때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법률에다가 그 요건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요건에 해당할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란 건
국민의 재산은 사유재산은 개인의 의사에 맡겨. 그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개인의 의사에 기본적으로 맡겨야 되는 게 기본이다. 응? 그게 중요한 거다. 여기 이런 논리라는 게 존속보장이라는 관점이야. 응? 그런데 또 한편은 가치보장이라는 관점이 있어. 우리가 이런 관점이지. 땅이 있다고 쳐보자. 개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사유재산 보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땅의 어떤 그 땅의 어떤 주관적인 속성이랄까? 뭐 하여튼 그 땅의 어떤 특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 땅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큼만 이제 보장되면 충분하다. 이런 관점이야.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돈으로만,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관점이야. 응?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 필요하대. 그럼 땅 내놔. 쉽게 뺏어가. 쉽게 뺏어가고 그 땅 가격만큼만 돈으로 물어주면 되잖아. 응? 이거야. 돈으로만 땅값 물어주기만 하면 쉽게 뺏어갈 수 있는 거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땅이 땅 가치만 돈으로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은 충분히 된 거다. 뭐를 무시해? 그 땅의 어떤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서, 그러니까 땅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황무지를 개가는 거야. 응? 자기가 막 돌 다 캐내고 해서 자기가 그 황무지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거 다 무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 주인은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엄청 큰 거야. 땅만 그래? 집도 생각해보자. 응?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건물을 쳤어. 그럼 얼마나 애착이 크겠어, 그지? 근데 그런 거 다 무시. 그냥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건물값 그만큼만 던져주고 쉽게 뺏어가. 그러면 재산권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재산권 보장의 가치 보장론이야. 그만한 돈 가치만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는 돈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에 2배를 줘도 나는 이거는 안 뺏기고 싶어.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애정이 깃든 집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팔 생각도 없고 몇 배를 줘도 나는 싫어. 이런 사람, 그치? 그런 사람은 그 재산을 순전히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지는 않잖아. 응?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거에 그 재산 소유자의 그 어떤 애정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보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응? 재산이야. 동물. 그 얼마나 가족같이 이렇게 애정관계가 있어, 그지? 근데 뭐야?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값만 보상해 주는 거지. 응? 안 그래요? 응? 그럼 이런 만족해? 아니잖아. 이 가족 책임질에는 애착 관계가 있는데, 그치? 그럼 만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산권을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장한다는 게 그만한 돈 가치만 물어주면 돈 가치로만, 재산을 오로지 돈 가치만 평가하는 관점이 여기 가치 보장이란 관점이고, 존속 보장은 이건 재산이란 건 오로지 돈 가치로만,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지? 더 쉬운 예로 내가 지금 여기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지? 응? 이거 얘를 우리 커플링이야, 그지? 근데 이거 시장에 갖다 팔면 그런 개인적인 뭔가 그런 거 상관 안 하잖아. 그냥 돈 가치로만 평가해서 그냥 교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나의 나의 삶이 들어있는 거고, 그지? 그렇다면 이거는 돈 가치로만 매길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누가 쉽게 뺏어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자, 내가 말하는 것 눈 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가볍게 우리가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게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재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 가치도 들어있는 거고 하니, 그냥 돈 가치로만 매겨서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만큼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 딱 던져주고 쉽게 뺏어가 수
있는 거로 볼 거냐? 존속 보장에 중점을 둔다고 보면 그렇게 쉽게 못하게 하는 거고, 가치 보장론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게 그만한 금전적 가치만 이제 주어지면 재산권 보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국가가 법에다가 쉽게 뺏어갈 수 있게 하고 돈으로만 충분히 물어주면 된다. 이런 관점에 빠지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보장, 존속 보장 이런 얘기를 조금 봤으면 다시 왼벽 페이지 634쪽의 아래쪽에 헌법 거기 첫째 줄 끝에 우리 헌법 23조 1항 규정은 뭐야? 아까 헌법 23조 1항 읽었지?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한다. 그치? 그거는 뭐야? 이제 국민의 재산권은 개인에게 이제 그 처리를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재산권 존속을 보장한다 하는 뜻이었다면 23조 3항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뺏어간단 말이야. 응? 그럴 때는 뭐야? 돈으로 그만한 가치를 보상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면 헌법 23조 1항은 우리가 재산권의 개인 사유재산권 존속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23조 3항의 이제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수용 제도를 통해서 그 재산권 보장은 존속 보장하던 거에서 이제 뺏어가고 그만한 금전적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는 방식, 그지? 가치 보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말뜻 이해해요? 응? 네, 그러면 됐어. 그게 다 시험에 쓰이는 말이야. 응? 거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판례가 두 개 들어져 있죠? 1번을 특히 중시합니다. 1번 판례에 뭐가 들어져 있어? 자, 우리 아까 읽었던 헌법 23조 3항은 국민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 23조 3항은 국민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뺏겼을 때 국가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헌법에서 23조 3항에서 선언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요건과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 보상하는 기준 이걸 법률로 다 정해놔야 한다는 그거를 선언한 거다. 이랑 중요하고요. 자, 2번은 뭐 특별하게 밑줄 긋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같이 한번 읽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공항을 건설한다, 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토지, 개인 토지 등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소유권 뺏어가는 이 공용은 이제 공익적 용도, 공익 목적으로 재산권 박탈하는 공용 수용은 헌법 23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라도 소유권을 뺏어가야 될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뭐 특별한 건 없죠. 헌법 23조 3항 읽은 거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제 이 방과로 2번 법률 있지? 네, 법률에서 한 줄. 첫째 줄 뭐라고 했다고? 일반법은 없다. 여기에 포인트. 우리가 지난번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비교할 때도 요거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또 공공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통일된 법이 하나 있잖아. 그래서 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죠. 일반 법이 있어.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근데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통일된 법은 없어.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도로 건설하는데 개인 땅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 땅 강제로
뺏어가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라는 데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지? 그다음에 무슨 공항건설, 이것도 공항건설과 관련된 법에서 또 뺏어가고 보상하는 거 따로 규정이 있고, 댐 건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댐 건설에 관한 법에서 또 이렇게 보상하는 걸 규정하고, 그러니까 제각각 따로따로 법률에 흩어져 있어. 보상에 관한 규정들이 통일된 법이 없어. 그래서 키워드는 일반법은 없다. 응? 근데 이게 시험 낼 때 뭐야?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뭐 손실보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한다. 뭐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만들어내. 응? 그런 법 없어요. 일반법 없다. 응. 다음. 자, 보상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해서, 자,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요새는 뭐 별로 이게 학설 논란이 좀 있고 그랬는데, 거기 뭐라 해야 되나, 그 판례 학설 보지 마. 응? 시험에 별로 그렇게 영향가가 없으니까 맨 아래 판례, 그것도 두 번째 줄. 자, 그러니까 거기 판례만 읽어보되 두 번째 줄에다 포인트를 두는데, 읽어보자. 판례. 자, 원래 예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입장이었어. 국민의 재산 이제 공익 목적 사업 때문에 국민이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재산 피해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그 재산권도 사법상의, 민법상 사법상의 권리인 게 있고 공법상의 재산권이 있어요. 그게 또 나눌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사법상 권리, 사법상의 재산권 이런 걸 침해받으면 그건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되고, 공법상의 권리의 성격을 갖는 그런 재산권을 침해받으면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판례가 다, 자, 두 번째 줄 뭐래? 최근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뭐야? 공법상 권리. 응? 그것만 몇 줄. 최근에는 공권으로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낼 때 손실보상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야. 요거만 알면 돼. 응? 한 줄. 그리고 요렇게 알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제 시험에 매우 중요한 거지. 응? 시험은 실제 이 판례로 내. 응? 그래서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맨 위에 제목을 보니까 손실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고 한 판례가 소개됐지? 그런데 이건 거의 안 내. 응?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 나오는 건 다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그래서 아래쪽에 걸 중시하는 거야. 시험은 다 이걸 내요. 응?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실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청구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쭉 나열돼 있지? 많이 나오는 거. 1번, 2번. 1번, 2번 그냥 뭐 같은 판례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하천구역 편입토지. 응? 그게 무슨 말이 될까? 개인 땅인데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흘렀어. 하천이 이렇게,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천은 다 원래가 다 국가 소유, 개인 소유 하천은 없어요. 우리가 뭐 하천이라고 하면 이제 큰 강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한강 같은 거, 낙동강, 이건 다 국가 소유로 되는 거야. 그게 개인 소유가 된다면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개인 소유가 되면 그거는 그 뭐 한강물 사용하려면 그 개인한테 물 사용해주고, 우리 옛날 봉이 김선달 뭐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그건 이제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지? 어쨌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 현대 법제도에서 딱 공동체 전체의 이 자원이거든. 그죠? 그는 국가 소유로 해서 하는 거지.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없어. 자, 어쨌든 하천이 흐르고 여기에
개인 땅 A 땅이 있어요. 응?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렀다고 쳐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하천의 물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응? 그러면 요만큼이 개인 땅이었는데 하천 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어. 응? 사실상 이렇게 됐을 때 법이 하천법이라는 법에서 개인 땅인데 하천 구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바로 국가 소유가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놨어. 그리고 그 하천 구역으로 들어가 버린 개인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응? 땅값을. 응?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송을 해야 되냐 이거와 관련돼서 자 1번 읽어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론은 뭐야? 세제주공 하천법에서 이제 정해놓은 것으로서 하천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개인 땅을 국가 소유로 하는 이른바 법에 의한 법 자체가 이렇게 국가 소유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사 밑줄 그거지. 그 다섯째 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상 권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하는데 행정소송이 이제 공권력 행사 조치, 우리가 행정처분 이거 위법이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공권력 행사 조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싸우는 것은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잖아.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항고소송. 근데 이거는 공권력 행사 조치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하고 사이에 생긴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거라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면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종류 중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읽고 나면 머릿속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개인 땅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상의 권리다. 그러니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그러면 그 밑에 것들이 다 그 논리야. 그러니까 이제 사건만 제목으로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3번도 하천 얘기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이해하고 자 4번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 이것도 손실보상 이것도 제목. 그러면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뭐야? 바다 반척하는 사업 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어. 여기 바다야. 그런데 여기를 메우는 거지. 그 여기 육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메우는 게 이런 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는 거야. 하천을 메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보통은 연안 바다를 메우는 거지, 그지? 이렇게 메우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민이 살았는데, 이 어민이 여기에 이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지? 여기 메움으로써 이 사람이 어업할 수 없게 됐단 말이야. 수십 년간 여기서 이제 물 빠지면 나가서 조개도 캐고 이렇게 그걸 직업으로 이제 해오던 관습상의 어업권이 인정된 사람인데 이제 이 어업 활동을 못하게 돼서 어업권 피해를 주잖아.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관행어업권, 우리가 이 관행어업권을 옛날에 입업권이라는 말 나왔었지? 입업권이라고도 불렀어. 그 관행어업권 피해를 입은 경우 뭐래? 두 번째 끝에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 행정소송이 당연히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돼요. 여기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게 제목이 그렇지? 가만히 보면 이거지.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에 A라는 사람 살고, 그러니까 여기 건물, 응? A라는 사람이 여기 세대로 살아, 응? 이거 이렇게 돼. A 소유 건물이야. A 소유 주택. 그리고 여기에 이게 B가 전 세대로 살고 있는 거야. 세입자. 응?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뭐 산업단지로 지정이, 여기 산업단지 조성할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대규모 LH 같은 데서 아파트 지을 그런 택지 개발 예정 지역 해가지고 LH가 아파트 단지 조성한데,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집주인은 이거 이제 집, 땅, 응? 이거 보상받습니다. 근데 세입자는 집과 땅, 재산이 없으니까 대신에 뭐 보상해줘? 이사비 같은 거 줘요. 응? 이사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냐. 응? 그래서 당연히 이 A한테 땅과 건물 그거 강제로 뺐거든. 네, 그리고 다 이제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짓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는 당연히 재산권으로 땅과 집값 보상해 주지만, 세입자한테는 주거이전비를 줘서, 이제 이 사람도 세입자도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데 이사가 나가야 되잖아, 딴 데로. 그것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란 말이야. 이사비 생기잖아. 그래서 그거 보상해 주는 거야. 이사비 보상해 주는 거, 주거이전비 보상한다. 응? 이것도 결론이 뭐야? 이것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이전하게 되는, 응?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이제 피해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다. 공법상 권리. 그지? 그러니까 무슨 소송? 응?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결론 맨날 똑같지? 그런 거고. 이제 그럼 내가 용어만 설명하면 되겠네. 좀.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뭐지?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그랬지? 잔여지란 잔여지가 뭐야? 말 그대로 풀면 남은 땅이지. 남은 땅. 응?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생각해봐. 이거에서 여기가 이제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할 구역, 아니면 LH가 아파트 단지 조성할 구역.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C라는 사람이 있는데, C라는 사람이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C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공익사업 할 지역으로, 이제 구역으로 됐어. 그러면 요 땅은 어떻게 돼? 요 땅은 강제로 뺏기는 거야. 그리고 C는 요 땅에 대해서 땅값 보상 받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 땅은 안 뺏기지 않아. 응? 그런데 C는 이게 원래 네모 반듯한 땅이었는데 여기 잘려나갔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게 모양도 별로 이쁘게 안 된, 별로 이용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이 땅만 남게 된 거야. 그지? 이런 경우, 아니 공익사업 때문에 내 땅, 응? 대부분 다 이렇게 강제로 수용해 가서 땅값은 보상받았지만, 남은 땅, 잔여지가 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 짜투리 땅이 이게 가치가 떨어졌다. 응? 그거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땅값 손실 아니야. 가치 손실, 그지? 그것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야. 응? 그게 잔여지 가격이 떨어진 거. 왜 떨어졌냐? 공익사업 때문에. 그렇지? 네. 그거 손실보상도 공법상 권리고, 따라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응? 바로 이제 보상해달라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는 없고, 여기는 넷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셋째 줄에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응? 거기 밑줄 쳐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이제 좀 이따 절차를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재결 절차를 거친다는 거는 거기 재결 절차를 거친다는 데다서는 여기다 이제 그 토지 수용위원회, 응? 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결정, 요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했잖아. 그 말 앞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면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서 나 땅값 이 가격 감소된 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신청을 먼저 해서 거기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을 재결이라고 불러. 그거를 받아본 다음에 거기에 승복을 못하면 그때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절차상 그렇게 해야지 다섯째 줄에 이러한 재결 절차를 안 거치고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하는 건 안 된대. 응? 그렇죠? 네, 그렇게 의미를 알아두고. 그러면 7번에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지? 그 하천구역. 개인 땅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아까 있었잖아. 그지? 근데 거기도 셋째 줄에 보면 뭐래? 응? 일단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하천관리관청과 사전에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재결을 신청을 해보고 거기서 그 재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그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건 안 된다. 그지? 그러면 비슷한 취지다. 6번, 7번. 자,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다. 다 똑같이. 자, 8번 중요한 판례. 농업손실보상 청구권. 응? 농업손실이라는 말은 뭐겠어?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농사짓던 사람이 자기 농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지? 농업손실보상 청구지. 여기도 핵심은 뭐야? 공법상 권리.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보상금?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그지? 그런데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하고? 응? 밑에 그 다섯째 줄에 보면 뭐야?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서 재결 절차를 거치고 그 재결에 승복을 못할 때 그때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하래. 그죠? 절차 거쳐야 된다 그랬죠? 자, 9번째 판례는 자, 앞에 법 이름이 나와. 이게 이제 국가 등이 공익사업 하도록 정한 법인데 그 법률에 따라서 뭐 한대? 사업 폐지가. 그러니까 개인이 하던 사업이 있는데 개인이 하던 사업인데 공익 목적의 어떤 공익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자기가 하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지. 폐지. 응? 그런 게 공익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개인이 하던 사업이 폐지됐을 때 그로 인한 재산 피해 그 보상 청구권도 똑같아. 자, 논리 뭐야? 공법상 권리다.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응? 근데 이것도 바로 소송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토지수용인에 신청을 해서 재결 받아본 다음에 거기에 불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가는 거다. 응? 네. 다 같은 얘기. 그래서 두 가지 논리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최근 나오는 판결들은 다 이 공익사업 때문에 개인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보상받을 권리는 다 공법상 권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제 그게 다 공통된 논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됐어. 자, 그러고 나면 이거 벌써 시간이 가서 첫 시간은 거기로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합시다.